네, 알겠습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을 살펴드리기 전에 한중미 FTA 대비 농식품 시장 현황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식을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 FTA는요, 각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 범위에 따라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상품의 관세 철폐는 농식품 수출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네, 지난해 뚜렷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과 중앙아메리카의 FTA 체결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의 관세가 철폐가 되고 한국 농식품 수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중앙아메리카 FTA 체결한 국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이 5개의 국가인데요. 이 5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90%를 웃돌면서 시장 개방의 폭도 매우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많은 수출입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요. 향후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바탕으로 수출 전략을 새롭게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가공식품 부분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알로에 음료가 단계적 관세 철폐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 중앙아메리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아메리카 주요 수출 품목인 음료가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관세가 철폐가 즉시되거나 인하가 되면 향후 수출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수출 유망 품목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코스타리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한중미 FTA로 한국산 농식품 765개 품목의 관세가 올해 안에 철폐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향후 코스타리카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 음료, 또 두 번째 유아용 조제 분유,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삼 및 홍삼 가공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코스타리카에서 건강 음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강 기능이 강화된 과즙 음료가 판매 중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알로에 음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엘살바도르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한국산 농식품 882개 품목의 관세가요 15년 안에 철폐가 되는데요. 향후 엘살바도르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보면 첫 번째는 아까 짚어봤던 코스타리카와 동일하게 기타 음료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스류입니다. 네, 이 소스류가 엘살바도르 전체 농식품 수입액에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품목인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고추장 그리고 겨자 소스 등을 포함해서 한국산 소스류 수출이 확대되는 이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간장, 굴소스 등의 동양식 소스류도 다량 판매되고 있는 만큼 좀 이 부분 참고해서 수출 전략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오늘 해외 시장의 동향을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채류의 대표 품목입니다. 깻잎과 상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목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일 684톤, 과일과채 652톤, 일반 채소 4,507톤 들어왔습니다. 총 5,845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23톤 적게 반입됐네요. 네, 청상추 소매가부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729원, 최고가는 980원, 최저가는 500원을 기록했네요. 네, 배추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326.5톤, 어제는 306.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20.25톤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4원, 최고가는 3,100원, 최저가는 2,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775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세 좀 올랐네요. 2,804원입니다. 어제보다 29원 더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배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지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시세도 계속해서 2,000원, 3,000원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역시나 많이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2,804원으로 지난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입니다. 6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476.9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208.1톤 더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53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9,500원, 최저가는 7,9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8,530원입니다. 어제는 9,781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떨어졌죠.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가 8,530원 기록하면서 그렇다면 등락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비교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무도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추와 비슷한데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밑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1월 말부터는 지난해 이맘때쯤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가 미미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오늘 소폭 상승세 나타내긴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가지입니다. 31.7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9.12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2.612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4,789원이고요. 최고가는 15,5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세 14,000원대입니다. 어제 13,000원대를 기록했는데 어제보다 시세 1,035원 더 올랐습니다. 가지 역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2018년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16일 21,025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좀 하락세를 올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가요. 잠시 2월 초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해와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듯 싶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14,789원 기록했고요. 시세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이번엔 브로콜리입니다. 24.8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3.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8.9톤 정도 줄었습니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6,856원입니다. 최고가 17,500원, 최저가는 16,5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오늘 평균가 16,856원입니다. 어제 14,898원이었네요. 등락가 비교해보시죠. 1,958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16,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 타면서 바로 다음 날 26,000원까지 시세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늘 하락세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17,5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가 그나마 등락폭이 좀 낮은 상황이다,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시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6일 반짝 올해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역전되면서 오늘 역시도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제주시가 14,631원에 낙찰됐습니다. 서귀포시는 16,923원을 기록했네요. 네, 이번엔 콜라비 반입 물량 보시죠. 41.84톤 들어왔고요. 어제 55.65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3.82톤 적게 반입됐네요. 콜라비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686원입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21,429원, 오늘은 2686원입니다. 어제보다 743원 더 줄었습니다. 네, 콜라비 15kg 상품 기준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34,000원의 시세 형성했고요. 그 가격 다음 날까지 유지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일 기점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격 22,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지난해 이맘때쯤 좀 하락하는 추세였다면 올해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시세가 더 낮게 역시나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2월 8일 때 특히 31,249원 올해 이 가격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은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2686원 기록했고요.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맘때쯤 지난해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추세였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콜라비 제주시가 17,327원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14,002원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서귀포시도 보겠습니다. 16,311원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깻잎입니다. 깻잎 상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깻잎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37.08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38.77톤 들어왔었는데요. 한 1.6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3,803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1,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3,369원이었는데 오늘도 13,000원대긴 하지만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434원 더 올랐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또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2월 8일 32,000원의 시세 형성한 이후부터는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11일 18,500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었고 그 이후에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12일 기점으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1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보시죠.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깻잎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2월 8일 같은 경우는 올해나 지난해나 좀 비슷한 시세 28,403원을 기록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6월 8일 이후 지난해는 상승세였다면 올해는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가격 13,803원 기록했고요. 시세는 올해가 더 역시나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8,370원입니다. 네, 충남 금산구는 11,095원을 나타냈네요. 경북 경산시도 보겠습니다. 6,76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19,5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금산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1,09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깻잎의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소개해드릴 품목, 그 첫 번째 품목은 바로 요 향긋한 깻잎인데요. 하지만 요 깻잎이요 설 이후에 가격이 좀 뚝 떨어지면서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많은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꼼꼼히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깻잎 좀 보여줘. 깻잎. 자, 깻잎 머리 하고 하나 둘 딱 붙이고 시작. 학창 시절에 왜 안 해요? 하기로 했잖아요. 안 좋아해요. 아, 좀 젊은 시절 좀 공부만 하셨나요 혹시? 공부는 안 했는데요. 예. 사실 놀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못하고 자꾸 어중간한 그게 좀. 맞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좀 날개를 아니, 펼치신다면. 지금은 이제 와이프하고 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하셨구나. 예. 깻잎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학창 시절에 정말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실 우리 경매사님.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닙니다,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설 이후에 좀 뭐 경매 분위기 너무 안 좋았다, 깻잎 가격이 너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예.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반입량은 한 90% 됐으니까요. 이제 양은 크게 준 편은 아닌데 시세 자체가 키로당 평균 키로 단가가 6,000원 정도 경매되다가 올해 이번 주 들어서면서 3,000원 한 200원대 경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반값 정도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입량이 좀 큰 폭으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예, 아닌데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시세가 너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경매 상황이 더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떻게 좀 경매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산 쪽 물건 많지 않고 밀양 쪽 위주로 이제 경매를 하는데 밀양 쪽 물건들이 어제 좋은 물건들이 3kg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00원대 머리 시세 형성했고요. 평균적으로 7,000원에서 9,000원 경매됐기 때문에 명절 이전보다 반값이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한 7, 9천 원 정도 이제 3kg 기준인 거죠. 그렇지. 네,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예. 설 전에는 좀 어느 정도였는데 최고가가요? 설 전에는 금산 밀양 합쳐서 3kg 기준에서 저희 쪽에는 한 3만 원 머리 형성됐고요. 평균적으로 23,000원에서 26,000원대 경매됐기 때문에 뭐 3kg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0% 이상 7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네, 예. 지금 뭐 3만 원 정도 가격 형성하던 게 지금 한 9천 원 가까이 좀 떨어졌으면은 한 2만 원 가까이 떨어졌죠. 2만 원, 그러니까 가격이 9천 원으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9,000원대가 많이 된 거죠. 예.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경매사님. 이런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을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통업체에서 물건들을 많이 안 가져가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재고량 중매인들 재고들이 쌓이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세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저번 주 비싸다가 이번 주 초부터 조금씩 하락하다가 이제 어제 그제 보합 생성이 됐는데 그 시세가 보통 9,000원, 10,000원, 뭐 8,000원 이렇게 경매가 됐습니다 사실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반에 학창 시절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예, 경매사님 좀 좋은 경락가 받기 위해서 좀 경매 좀 잘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도 예. 사실은 시세가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중매인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매인도 사실은 물건이 나가야지 시세를 형성을 하는데 네. 워낙들 물건이 안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시세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예. 뭐 전반적인 뭐 결론적으로는 소비 자체가 좀 너무나 지금 안 되고 예, 있다는 맞습니다.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높은 경락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예. 지역들이죠? 지금 저희 쪽에는 이제 밀양 쪽 물건들이 이제 단가 자체가 높은 단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밀양 쪽에 보면은 밀양 지역 본 쪽이 있고 산동 쪽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는 산동 쪽에서는 찹찹이 물건들이 오는데 그쪽이 시세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 그쪽 지역이 그래도 예, 예. 그나마 좀 좋은 가격을 예.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깻잎이 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물건들이 제일 좋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 물량치고는 전체적으로 품질은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품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중도메인들이 좀 선호하는 깻잎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명절 전에는 명절 물건들이 깻잎들을 이제 가정에 쓰기 때문에 묶은 깻잎들을 많이 쓰는 반면에 지금씩 명절 이후에는 유통업체나 식당들이 쓰는 물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좀 여기 준비돼 찹찹이 있는데. 물건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예. 네. 좀 이게 찹찹이고 말 그대로 이제 옆에 있는 이 깻잎이 정품 깻잎입니다.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네네. 묶은 깻잎 이런 것들을 저희는 네. 정품이라고 정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품 깻잎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네, 경매사님 지금 급하게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예. 네, 이렇게 좀 바쁘신 분입니다. 지금 생방 중이라 잠시 꺼주셔도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예. 품질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본 결과 그냥 한눈에 봐도요.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이맘때 예, 예.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다 정의 내릴 예, 정도로 좀 예. 굉장히 좋고요. 예. 제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향긋한 깻잎의 향이 좀 여기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좀 깻잎의 경락가를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가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좋은 전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마음적으로는 사실은 시세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매인들 세일이나 이런 저기들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시세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한 요 가격 그대로 한 우리가 약 보합세 정도 형성을 할 예, 거다라고 잠시 좀 이렇게 전망을 예, 해봐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경매사님 약 보합세 얘기하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슬픈 표정 하나 둘 셋. 아, 웃지 말라니까요. 네. 자, 말 그대로 좀 우리가 좀 기운차게 방송해드려야지 산재 계신 분들이 좀 힘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장난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 주로 가는 식당에 좀 채소를 더 주세요 하면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깻잎 한두 장 주시던 우리 식당 아주머니도 요즘은 깻잎을 좀 팍팍 좀 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영향이 이렇게 시세가 좀 쭉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낌없이 저에게 깻잎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그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방송 보시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우리 깻잎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은 가격이 떨어진 만큼 우리 산재 계신 분들이 힘을 내서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깻잎 좀 경매 상황 전해드릴 거고요. 경매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깻잎의 경매 상황 들어봤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분위기 전환이 될지 좀 걱정, 기대 섞여 있었는데 결국 더욱더 시세가 약세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농가 상황은 어떤지 실제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깻잎 한 농가와 전화 연결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금산에 있는 농가인데요. 사실 충남 금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뭔가요? 인삼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네. 인삼이 유명한데 그만큼 이 깻잎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금산 추부 깻잎에 대해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추부 깻잎으로 분홍의 꿈을 이룬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08년에 충남 금산 추부면 고향으로 귀농을 해서 올해 11년째 깻잎하고 케일 채소 재배를 하고 있는 GAP 정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필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앞서 이 11년째 깻잎과 더불어서 케일을 재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재배하신 예, 예. 작물을 어디로 현재 출하를 시키고 계십니까? 제가 재배하는 품목은 그 깻잎과 케일인데요. 예. 현재 케일은 그 만인산 농협 유통센터로 전량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깻잎은 유통센터 및 그리고 서울 그 가락시장 중앙정가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출하하시는 깻잎이요. 높은 경락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좀 우수한 예, 예. 품질의 깻잎을 재배한다는 것 같은데 사장님만의 재배 비법이 있으시겠죠? 글쎄 굳이 이제 재배 비법이라고 하면은 네. 2009년도에 제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인 뭐 GAP 인증을 받고서 우리 농장이 환경을 좀 바꾸고 그거를 GAP를 실천한 결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유해 요소가 중요한데요. 그 생물학적인 유해 요소는 우리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망설이시긴 하셨지만 이 정답 같은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실례가 좀 되겠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깻잎 하우스를 한 8동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기준에서 한 1억 3천 정도 우리가 매출을 올렸습니다. 1억 3천이면 대단한 거 굉장히 아닌가요? 놀라요. 네. 네. 정말 사장님께서 근데 전국 네. 최초로요 깻잎 하이베드 방식 양액 재배를 또 도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예, 어떤 예. 재배 방식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좀 생소해요. 기존에 이제 깻잎 재배 때 네. 해오던 그런 토경 재배 방식을 좀 탈피를 해서요. 우리가 토양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액으로 깻잎을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재배하는 방식이죠. 네.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하이베드 방식은 토양 재배에서 가장 이렇게 해마다 문제되는 연작 장애를 해결을 하고 작물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분만 공급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그런 상품 및 유해 요소 관리가 좀 용이한 그런 재배 농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말씀 듣는 동안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왜 하이베드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하이베드 방식 양액 재배를 통해서 깻잎의 수출도 활발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현재 이제 하이베드 방식으로 해서 일본에 이렇게 샘플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16박스 정도씩 5, 6차례 작년에 이렇게 좀 샘플링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 깻잎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만들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네,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으로 좀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특히 이 네. 농산물 수출이 좀 까다롭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배할 때 신경도 많이 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글쎄 모든 작물은 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재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예, 시설 재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온난화라든지 예, 그런 날씨 때문에 생육 관계가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작업자들의 뭐 위생 안전 관리라든지 그리고 주변 환경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의 그런 환경 조성이 네. 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뭐 요즘 기농기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어쨌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법들 다 참고를 잘 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금산에 있는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또 이경화 팜캐스터 통해서 이 추부 깻잎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 준비하고 있죠?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 전해드릴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소개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가에서 깻잎을 경매하고 있는 정영민 과장입니다. 네, 상하이 안 하시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깻잎은 앞에 좀 다뤄봤고요. 예. 지금 이제 전해드릴 깻잎은 이제 추부 깻잎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추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예. 예, 우리가 좀 추부 깻잎 하면은 통상적으로 좀 어떤 깻잎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추부깻잎은 저희가 생각하는 추부깻잎은 이제 저희는 여름 깻잎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밀양 쪽이 겨울 깻잎이라면은 여름 쪽에 노지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입량이 많이 느는 깻잎들을 저희는 추부 깻잎이라고 금산 깻잎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이제 말씀대로 추부 깻잎 하면 이제 금산을 제일 먼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산 쪽 우리 시세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경매가 좀 형성이 됐나요? 경매가가 저번 주 한 3만 원대 가던 것들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 어제 보통 좋은 것들이 13,400원 경매됐기 때문에 머리 시세가 사실은 시세가 저번 주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뭐 일반 깻잎과 똑같이 좀 추부 깻잎 역시도 좀 예. 시세가 하락하기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뭐 예. 그만큼 이제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똑같이 지금 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매사님, 그 다른 지역 깻잎과 이 추부 깻잎의 말 그대로 좀 차이, 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차이가 예. 이제 금산 쪽 물건들이 이제 겨울 지나고 봄철부터 해가지고 양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한 4, 5월 되면 양이 많이 느는데 이 물건들 자체가 노지 것들 작업을 하기 때문에 향이 좀 진하고, 그리고 한 이제 8월 이후에 8, 9월 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풍 물드는 것처럼 뒷면이 이렇게 부그스름하게 물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우, 말만 들어도 뭐 단풍도 아니고 깻잎도 물이 든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 들어서는 저는 잘 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예, 교매사님? 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네. 겨울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제 겨울 깻잎에서는 특징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돼야지 사실은 그 물건도 특징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봐서는 사실은 큰 특징이 자체가 없어요. 미랑 거나 금산 거나 네. 보이기에는 사실 큰 차이 없이 똑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요. 그럼 지금 이 깻잎이 좀 종류가 다른 거죠? 이 중에 그렇죠. 그 좀 추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렇죠. 맞춰볼게요. 자, 한번 좀 캐스터님이 네. 맞춰보세요. 둘 중에 하여튼 추부가 하나는 일반 깻잎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자, 각각 한쪽은 미랑 거고 한쪽은 금산 거고. 그냥 사실 그냥 딱 봐도 너무나 뭐 정말 다름없이 예, 똑같아서 예, 예. 오른쪽이요. 이쪽이 그렇죠. 좀 이건 큼직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잘 찍었어요. 예. 근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물건들 자체는 겨울철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이제 두 쪽에 물건이 있지만은 사실은 네. 이 조금 이렇게 손에 사람 손보다 네네. 조금 작아가지고 작아요? 예, 네.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선호를 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좀 이렇게 많이 작은 것들, 이만한 것들을 이제 선호를 하고, 겨울철에는 이보다 좀 커도 사실은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크지 않은 것들, 딱 사람 손, 제가 손이 좀 작거든요. 네네, 그 손보다 작네요. 네. 조금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추부.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눈에 봐도 예, 좀 예. 아담하니 예. 이게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 고기 한 쌈 딱 싸먹을 그렇죠. 정도의 예, 한 손에 맞습니다. 딱 예, 예. 말 그대로 앙증맞은 예, 예, 예. 누구처럼? 캐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절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이게 추부 깻잎인데 인기가 좀 많을 법도 한데 똑같이 또 좀 많이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금산 쪽에 지금 사실은 여름철, 뭐 가을철 이쪽에서는 사실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고, 겨울철에는 미랑 쪽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는 선호도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추부 깻잎까지 좀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예. 산지에 계신 분들 좀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경매사님 힘낼 수 있는 뭐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전체적인 시세 자체가 많이 하락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물건을 관리하면은 그래도 낮은 시세에서 좀 나은 가격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작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좋은 물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서 경매사님은 좋은 경락가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추부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 지켜봤습니다. 뭐 가격이 뚝 떨어져서 마음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말도 그렇게 산지에서 좀 꾸준한 노력을 해서 출하해서 올려보내 주신다면은 저희도 제값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부깻잎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앞서 농가를 통해서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깻잎 소비 상황도 들여다보면 농가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소비하는 곳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곳, 뭐 고깃집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처의 시선 만나보시죠. 일주일에 한 1kg 정도 소비가 되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곳은 경기도 화전에 있는 그 식자재 전문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kg에서 2kg 단위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키로에 지금 12,000원 정도 합니다. 1kg에 12,000원. 아무래도 그날 경매 받아온 물건을
하니까 신선도가 조금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갔다 옵니다. 이제 보통 고깃집에서는 상추하고 깻잎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깻잎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 쉽게 캠핑철이라든가 요때하고 장마철 요때 좀 비싸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등록폭이 크질 않습니다. 깻잎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 정도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하면은 비싼 게 아닌데 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되게 힘들거든요. 고생스럽고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통마진을 좀 줄여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비자의 시선 통해서 이 고깃집 사장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깻잎 가격에 대해서 농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직접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깻잎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소비자의 시선 이번엔 준비했습니다. 깻잎도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깻잎은. 깻잎이 비타민도 많고 영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깻잎하고 채소를 먹고 또 이제 회식할 때 이제 횟집이나 뭐 고깃집 갈 때는 꼭 깻잎을 추가로 주문하고 더 섭취하고 있는 편입니다. 깻잎 김치도 담아 먹고 또 이렇게 양념해서 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날별로 이렇게 겉절이도 해서 먹고 다양하게. 삶은 생 깻잎 씻어서 이제 식초에 담궈서 깨끗하게 해서 먹고 김밥 쌀 때 조금 넣어서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깻잎이 요즘 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싸요. 한 봉지에 뭐 1,500원 그렇게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싸요, 깻잎은. 가격이 겨울철에 아무튼 비싸고 이제 노지 깻잎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살 때는 대량으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배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셔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네, 물 줘야 되지, 이거 따는 수고하며 여러 가지가 많이 농부들의 피땀 흘린 그런 수고가 있어서 사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약 부분이 걱정이 돼요. 깻잎을 깨끗하게 씻은다 해도 뒤에 부분이 이제 이렇게 흙이 있거나 또 혹시 벌레, 알 같은 게 걱정이 되니까 좀 깨끗하게 좀 농사지어서 시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선들을 들어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예, 그렇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깻잎을 들여다보면서요. 다른 엽채류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소 코너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엽채류 품목의 전반적인 시세를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136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9.7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6.612톤 더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671원, 최고가 8,300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6,800원대였는데요. 오늘 6,6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6,671원, 어제보다 145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기준에서 평균가 시금치 보겠습니다. 1월 16일에 6,67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 시세가 약 2배 정도 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2월 초 2월 4일에 12,295원의 시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세가 다시 떨어지면서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6,600원대에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선이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인데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 기준부터 2월 14일까지 전반적으로 등락의 흐름이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함께 2월 초에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 6,67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선지별 가격 시금치 보겠습니다. 이천시입니다. 11,4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포천시는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6,69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엽채류 쑥갓 보겠습니다. 오늘 24.4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4.77톤 들어왔는데요. 반입 물량 소폭 감소했습니다. 0.352톤 덜 들어왔습니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4,536원, 최고가 5,500원, 최저가 4,100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4,800원대였는데요. 오늘 4,5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325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쑥갓도 만나보겠습니다. 1월 21일까지 상승하면서 6,700원대 시세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 하지만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등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4,53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30일, 올해 30일 평균가 보겠습니다. 자, 점선 지난해 시세가 보통 6,000원 정도의 시세를 웃돌면서 만원까지 오늘 갔다면 올해 시세는 1월 21일만 유일하게 이 기간 동안 지난해 시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1일은 6,700원대 시세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상황이 맞바뀝니다. 지난해 시세가 계속해서 올해 시세보다 높았고요. 간격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4,536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취나물입니다. 0.234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 1.286톤 반입 물량 기록됐는데요. 어제보다 1.052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평균가 32,885원, 최고가 34,000원, 최저가 3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 32,885원으로 오늘과 같은 평균가 보였습니다. 자, 변함없이 평균가 32,885원에 취나물 오늘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엽채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집중 분석으로 깻잎을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고기나 회를 먹을 때 깻잎하면 꼭 함께 떠오르는 엽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추인데요. 그래서 상추에 대한 경락가를 짚어보기 전에 2017년 상추 품종별 정리된 따끈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먼저 간략하게 뒷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먼저 2017년 상추 품종별 점유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점유비에 관련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상추에 대한 품종을 살펴보시면 상추 포기첩이 있고요. 이후에 청상추, 청치마, 적상추, 적치마, 상추 적포기, 쫑상추, 그리고 상추 로메인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품종 중에서 2017년 그래프 봤을 때 가장 점유비가 높은 것은 상추 포기첩이었습니다. 43.7%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청상추, 청치마가 19.3%, 17.9%의 적상추, 적치마 순으로 분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추 출하 지역도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분포도 상황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 그래프는 상추 출하 지역 분포도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출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으로 가장 넓게 뒤덮여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가 27.2% 보이고 있고요. 충남 논산시가 다음입니다. 24.4%, 전북 익산시가 7.1%, 서울 송파구가 5.3%, 이어서 성남시 수정구가 4.6%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추 품종이 가장 많이 점유도를 보이고 있는 게 상추 포기첩인데요. 분포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앞서 상추 품종 점유비를 가장 먼저 짚어드렸는데 그때 상추 포기첩이 점유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출하 지역 분포도 이번에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충남 논산시가 31.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반적인 상추 출하 지역에서는 이 논산시가 2위를 차지했었는데 이 포기첩 부분에서는 32.7%로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이천시입니다. 20.2%, 그리고 전북 익산시가 16.4%, 충북 청주시가 3.8%, 마지막으로 국내 기타 지역 3.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보는 것보다 구체적인 물량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엔 숫자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충남 논산시부터 짚어드릴 텐데요. 물량 3,696톤이고요. 경기 이천시는 2,357톤, 이어서 전북 익산시입니다. 1,905톤, 충북 청주시는 438톤, 마지막으로 국내 기타 지역 432톤, 총 8,827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추 점유율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청상추라고 했는데 이 청상추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하 지역 분포도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청상추, 청치마 이번에는 또 출하 지역 분포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추 포기첩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1위 경기 이천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이천시가 42.9%, 거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2위가 독특합니다. 국내 기타 지역 16%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 성남시가 12.9%, 서울특별시가 7.6%, 마지막으로 경기 광주시가 3%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서울 경기 지역권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5대 지역 출하 물량으로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경기 이천시가 2,206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지역이 많습니다. 총 합계 4,241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상추 품종에 대한 통계 자료는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추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해 보죠. 네, 앞서 포기차부터 상추 품종별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락가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추 67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6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8.98톤 덜 들어왔습니다. 자,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101원입니다. 최고가 5,800원, 최저가 4,5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어제 평균가가 5,092원이었는데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9원 올랐습니다. 자, 상추 적폭의 최근 30일 평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700원대 시세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2월 8일 7,266원으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 나오면서 5,10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에 문제가 없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번 적폭이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보다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격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101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적폭이 전체 산지별로 가격 살펴보시죠. 남양주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6,100원. 평균가 중에서는 이천시가 가장 높습니다. 3,738원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적상추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871원, 최고가 7,000원, 최저가 5,1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6,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6,0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78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적상추 보겠습니다. 나름 등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12,400원대 시세 16일 이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오늘 5,8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계속 그래프 보지만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보다 적상추 역시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역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 흐름도 비슷하지만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800원대 거래됐습니다. 전체 산지별 적상추 가격 보겠습니다. 논산시가 7,1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에서도 논산시가 최고가 동일하게 평균가 높았습니다. 4,81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번엔 쫑상추입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268원, 최고가 3,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최저가는 2,6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700원대였는데 이마저 하락했습니다. 504원 떨어진 3,268원의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쫑상추 보겠습니다. 자, 1월 16일에 8,594원으로 최근 30일 평균가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 8,000원대 시세가 계속해서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26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지난해 30일, 올해 30일 쫑상추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역시나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1월 16일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가 비슷했지만 계속해서 간격 좁혀지지 않았고요. 좀 좁혀지더라도 하락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세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3,26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 산지별 가격 보겠습니다. 쫑상추인데요. 성남시 수정구가 4,800원, 여주시가 3,40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엽채류 그리고 상추에 대한 가격을 짚어봤는데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이경화 팜캐스터가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깻잎에 이어서 전해드릴 채소는요. 엽채류계 여왕이라고 불리죠. 뭐죠? 상추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락동의 여왕은? 경화? 아, 시킨 거 아니야. 아니, 그나저나 진짜 가락동에 제가 좀 이렇게 유명해졌나요? 글쎄 못 들어봤는데요.
아, 못 들어봤군요. 아, 가락동에 다 이제 남자인데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소문이 났나 싶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글쎄요. 아직은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뭐 소개시켜달라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상추, 깻잎 시세가 너무나 떨어져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추 분위기를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상추 경우에 좀 분위기 먼저 좀 살짝 먼저 짚어주세요. 네. 상추도 사실은 깻잎보다 더 사실은 시세가 워낙 약세 형성돼가지고 사실은 깻잎은 3kg인데 상추는 4kg거든요. 상추 같은 경우에 지금 가락동에서 10,000원 넘는 것들이 거의 없고 평균적으로 4,000원, 5,000원, 6,000원 경매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깻잎보다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사실 깻잎도 뭐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상추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좋죠. 예. 경매사님 어떤가요?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좀 소식을 전해드릴 때 말 그대로 이제 경매를 하실 때 예. 다른 작물보다 좀 엽채를 경매하실 때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인가요? 일단은 저도 그렇고 경매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고 중매인도 마찬가지고 물건 시세가 비싸고 단가가 많이 나가야지 물건이 잘 팔리거든요. 지금처럼 뭐 4,000원, 5,000원 경매돼 가지고는 사실은 팔아가지고도 중매인 입장에서 이윤이 나질 않아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들도 사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다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운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좀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반영을 가장 먼저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예. 엽채류 쪽 이제 품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이제 자주 가는 식당에도요, 좀 많이 좀 쌈 좀 주세요 하면은 좀 되게 고기가 뭐 고기보다 쌈이 더 비싸, 뭐 채소가 비싸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냥 듬뿍듬뿍 주시니까 그만큼 좀 많이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죠. 경기가 안 예. 좋다, 뭐 이런 걸 좀 예.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추 전반적으로 좀 경매 상황부터 좀 꼼꼼히 짚어주세요. 지난주하고 대비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 대비해서 반입량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큰 차이 없이 반입이 됐는데 단가 자체도 사실은 지난주에 뭐 최악이라고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지난주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경매가 됐는데 이번 주는 뭐 4,000원, 5,000원 경매가 되다 보니까 평균 시세가 지난주보다 더 소비가 안 돼가지고 재고들이 좀 남고 뭐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좀 이렇게 명절 이후에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소비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꼭 엽채류뿐만이 아니라 명절 음식들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예. 네, 그에 따른 이제 가정 소비 역시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경매사님 이렇게 좀 상추 시세가 이렇게 뚝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을 그러면은 뭘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추를 거래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데가 이 유통업체나 식당들인데 지금 식당들 자체가 소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지금 안 나고 있다 보니까 재고량이 쌓이고 이 매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시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사실 또 좋은 가격을 받는 또 상추가 있습니다. 네, 뭐 다 떨어질 수는 없고요. 그만큼 이제 품위가 좋은 상추일 텐데 예. 가장 좀 좋은 가격 받는 상추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쪽에 가락동에서 그나마 좀 좋은 가격을 받는 지역이 지금 논산하고 익산 쪽 상추들이 전체적으로 시세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예. 그나마 그래도 이제 논산 쪽, 사실 논산하면 저는 제일 먼저 또 딸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예, 예. 익산, 그 이제 예. 두 지역이 가장 또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산 네. 쪽이 지금 상추 시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상추 용사를 좀 적고 딸기 쪽으로 장목 전환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상추 하시던 분이 예. 오히려 이제 예. 가격 같은 좀 받는 하우스에서, 딸기로? 예. 예. 같은 하우스에서 상추 농가들이 딸기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추를 좀 쳐내고 딸기로 조금 장목반 전환이 좀 많이 된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럼 상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상추 보여드릴까요? 지금 예, 예, 높이요. 상추를 쳐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가 그냥 바들바들 떨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것 같은데 예. 좀 그렇게 품목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예. 그만큼 좀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상추 품종이 참 다양하잖아요. 예, 좀 예. 품종별로 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네. 가락동에서 지금 반입되는 상추들은 이 청상추하고 저희가 이제 꽃상추라고 부르는 포기찹 종류, 이 포기찹 종류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않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출하하시는 포기상추 이렇게 세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중 말 그대로 좀 가장 좀 잘 소비가 되는 품종이라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포기찹 종류가 사실은 가락동에서 전반적으로 뭐 한 60%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좀 우리 물론 꽃상추, 꽃상추. 예, 적상추, 꽃상추, 그렇죠. 예. 예, 예. 한번 저랑 좀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예. 어때 좀 어떤 꽃이 나요? 말을 못하겠다 이경아 이런 표정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적상추가 좀 가장 인기가 좋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유는 좀 어떤가요? 좀 이렇게 아까 전해주신 대로 깻잎과 같이 좀 예, 예. 작은 상추 어떤 모양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캐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쌈이 가능한 상추들, 깻잎들이 이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좋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제 손보다 조금 비슷하게 조금 작은 정도 이런 정도 상추들이 사실은 선호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네. 말 그대로 이제는요 이렇게 좀 우리가 뭐 포장을 하듯 소포장이 좀 인기고요. 또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상추 역시도 깻잎 역시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작은 앙증맞은 이런 채소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좀 분위기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제 마음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명절 때 대보름 영향으로 사실은 깻잎은 사실은 살짝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상추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에서 보합세 정도 유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착하세요. 말하기가 좀 산재 계신 분들이 이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아프실까봐 그 보합세를 말씀하시는데 엄청 힘들게 좀 전달해 주셨습니다. 산재에 계신 분들을 힘낼 수 있도록 좀 우리 힘찬 응원에 기합 한번 넣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야! 네, 이상 상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상추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앞서 또 상추 품종별로 현황을 통계 자료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추 요즘 소매 동향이 어떤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추의 소매 동향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로 담아봤는데요. 소매자의 시선 바로 만나보시죠. 피로도 회복되고 또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로 이 상추가 나는 굉장히 즐겨 먹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깻잎 많이 먹어요. 근데 보통 주변에는 깻잎보다는 상추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 먹을 때 예, 많이 같이 먹는 편이에요. 쌈도 싸서 먹고요. 또 이렇게 겉절이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즐겨 먹어요. 조그만 거 한 봉지 그냥 샀어요. 2,000원 주고. 적상추는 1,000원 뭐 봉지에 쌓여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유기농은 좀 비싸고. 농사를 해서 제가 많이 해먹거든요. 친구들도 나눠주고 하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걸 알겠어요. 그래서 싸다고 나는 다 사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가격도 뭐 이렇게 양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한 상추를 좀 시중에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힘이 없어. 부서지니까. 이렇게 씻으려면 다 이렇게 많이 찢어지더라고요. 농사하시는 분들 수고를 생각해서 이거는 싸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사서 잡수셔야 되고요. 깎지 말고 다 사 잡수셔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네, 뭐 쌈, 겉절이 등을 통해서 상추 소비를 계속해서 좀 하고는 계시는데 네. 뭐 농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것 같고요. 또 농가에게 또 추가적으로 바라는 이야기까지 인터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품목은 청상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729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22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적상추 100g 기준 상품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697원이네요. 어제보다 39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깻잎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이네요. 평균가는 1,794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31원 역시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628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6원 떨어졌고요. 딸기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58원. 어제보다 2원 상승한 평균가네요.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994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3원 더 떨어졌고요. 청피망 100g 기준 상품 평균가는 1,517원이었는데 어제보다 146원 더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80원, 어제보다 95원 떨어졌고요.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11,348원입니다. 어제보다 17원 더 떨어졌네요. 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53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볼까요? 어제와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거래된 축산물 소매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2월 14일 목요일 오늘 8,063원으로 어제보다 오른 가격에서 판매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불고기입니다. 같은 기준 100g 기준입니다. 2월 14일 목요일 오늘 4,254원,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돼지 삼겹살은 어제보다 역시 하락했습니다. 1,638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보겠습니다. 1,651원,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 미시령과 대관령 그리고 동해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리던 눈도 그쳤고요. 기온도 조금 상승하면서 매서워졌던 추위는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네, 당분간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다고 하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경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눈 온다는 소식이 좀 드물었는데 눈이 오긴 옵니다. 하지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눈이 온다니까 반가운 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눈이 너무 오지 않아서 또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 부근은 오늘 내린 눈 때문에 한밤중 추위를 통해서 이 한밤중의 추위 때문에 눈이 또 얼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특히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양배추와 한라봉,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 오후 7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